여러분, 저는요 김어준하고 열린공감 TV 있잖아요. 대판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어준이 TBS에서 쫓겨나면 열린공감 TV와 김어준 사이엔 내전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2008년 MBC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2008년대 여러분 광우병 선동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MBC 전성기인데 MBC 다시 그런 위상 찾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때 보면 MBC가 2008년 광우병 선동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MBC는 지상파가 가지는 공신력을 소진했어요. 뭐야? 공중파면은 가짜 선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었죠. 근데 또 이제 보면요. 그러고 나서 이제 MBC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인들은 보수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고 그래요. 약간 그런 면도 있어. 좀 도가 지나친 면도 있었는데 니들이 한 죄는 생각을 안 하지. 근데 이제 MBC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되게 보면은 그거를 보면 이 지상파가 가지는 공신력은 다 소진했는데 지금 보면요. 그 MBC 출신들이나 지금 MBC 보면 그때 이후로 계속 벌어진 일이 지상파 가지는 공신력은 소진했는데 그 와중에 또 지상파라고 열린공감이나 김어준하고는 다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MBC는 이도저도 아니죠. 앞으로 MBC는 계속 망할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가오는 잡고 싶은데 품격이 없다. 그게 MBC의 현 위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8년 이후에 MBC는 우파 정권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엄청 개겼죠. 그런데 지네들 자성은 안 했어. 그러면서 MB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 그러면서 보수 정부 악마화하고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 또 노무현 사후에 그런 노무현 서거 이후에 그 분위기를 틈타서 또 뉴스타파라는 걸 만들었죠. 보수 정부에 저항해야 돼. 우리도 제대로 된 보수랑 싸울 수 있는 저널 필요해. 그러면서 뉴스타파라는 걸 만들었어요. 최승호 사장, MBC 전 사장 최승호가 뉴스타파 만들어서 뉴스타파 대표하다가 MBC 사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을 악마화하고 이명박 정부를 악마화하고 보수 정부 악마화하고 노조와 노조원들을 절대 선화했죠. 그게 이제 MBC에서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파라는 독립운동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 이제 투자 모으고 여러분 저기 뉴스타파 돈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때 뭐 한 달에 몇 억씩 들어가고 몇십억 이렇게 펀딩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승호식 선동은 계속 되죠. 근데 되게 웃긴 건 그 뉴스타파하고 김어준하고 되게 안 좋은 관계였어요, 여러분. 서로 뉴스타파가 김어준 개구라친다. 김어준이 뭐 부정선거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이러고 김어준의 부정선거론이 헛소리다. 뭐 그리고 또 김어준의 뭐였죠? 그 세월호 이런 게 음모론이야 그러면서 뉴스타파가 김어준을 오지게 저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주도권 경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세월호를 두고서가 제일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뉴스타파는 정파 저널리즘, 그러니까 좌파 저널리즘의 성격이 강해진 상태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김어준하고는 달라. 이런 식으로 김어준과 차별화된 정파 저널리즘으로 안착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별화 과정에서 여러분 진공이 생겨요. 뭐냐면 말이죠. 그리고 김어준이 진행자로 빠져고 나간 다음에 어떤 공백이 생기냐면, 일명 막 나가는, 그러니까 김어준과 주진우가 취재해 오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김어준이 이렇게 모아다가 기자들 이렇게 취재되는 거 모아다가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어준은 그 진행자로서의 위상을 갖지 그 뉴스타파처럼 취재해서 자기가 갈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김어준과 다른 저널이야 이러면서 김어준 같은 저널은 사라진 거예요. 김어준 같은 취재를 하고 이러는 건 사라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컨셉, 김어준의 언론 버전, 김어준과 똑같은 포지션인데 언론인 포지션, 기자 포지션으로 김어준 짓을 하는 게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열린 공감이죠. 뉴스타파가 막 김어준 사이에 공백이 있고 그 진공이 있었는데 그거를 비집고 들어간
그걸 비집고 들어간 게 열린 공감이죠. 원래 그 자리가 원래 주진우 자리였던 자리인데 그 주진우가 빠진 자리에 열린 공간이 쑥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그 전에는 그 원래 포지션에 그 포지션, 폭로하는 기자 포지션은 원래 이상호가 있었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요. 근데 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1인 미디어의 한계, 그리고 또 무슨 김광석 뭐 그 소송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뭐 건강 악화다 이런 게 거치면서 이슈를 막 물어서 터트리는 거에서 그 이상호의 고발뉴스가 그 역할을 못하면서 김어준화된 뉴스타파, 그러니까 열린공감TV가 되지 못하고 이상호 기자는 지금 찌그러졌죠. 옛날에 엑스파일 공개하고 했을 때 MBC 이상호 기자예요. 지금 저판에서 위상이 완전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 개 보면 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폭로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포지션을 갖는 데가 있죠. 서울의 소리라고. 근데 서울의 소리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의지는 보여주는데 뭐든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으로 클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백은종 대표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리더가 아니죠. 어디 가서 깽판을 칠 수 있어도 저널리즘을 뭘 한다고는 해도 그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와중에 결국은 김어준화된 뉴스타파, 이게 열린 공감인데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김어준이 TBS에서 밀려나면 열린 공감하고 대전쟁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예측을 하냐면 김어준이 취재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어준이 아니라 열린 공감이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TBS에서 쫓겨난 김어준보다 열린 공감 쪽에 저쪽 인간들이 훨씬 더 귀를 기울이는 일이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권을 열린 공감 쪽에 가져가면 결국 주도권을 여러분 뭐로 바꿔먹을 수 있어요? 돈으로 바꿔먹을 수 있죠. 열린 공감하고 김어준하고 평화로울까요? 내전 발생 가능성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이동영 같은 사람들 팟캐스트 여러분 우파는 팟캐스트를 건너뛰었죠. 팟캐스트라고 있었어요. 라디오,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에, 유튜브는 이제 비디오 TV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라디오 컨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크니까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비디오를 보기 전인 2011년부터 해서 이 팟캐스트 전성 시대가 있었어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유튜브 전에 우파가 활용하지 않은 좌파된 팟캐스트라는 거, 라디오 방송을 그걸 엄청나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김어준, 이동영이 엄청나게 떴죠. 그러면서 스피커들이 그렇게 뜨면서 기자들과 대중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 유튜브 바닥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기자들이, 그리고 열린공감TV가 이렇게 성공하면서 기자들이 대중 사이에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김어준, 이동영이라는 중개업자가 끼어서 내 뉴스가 대중한테 바로 가면 안 팔려. 그냥 기자들이 뉴스를 가져가서 팔면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김어준, 이동영 이런 중개업자를 가져와서 팔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열린공감TV 모델을 성공하면서 내가 직접 팔아야지, 이런 기자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올 거라고. 우후죽순이 이 유튜브판에서. 그리고 이제 열린공감TV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좌파 특유의 스피커들의 이제 질서, 김어준 1티어, 이동영 2티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열린공감TV가 지금 어느 티어일까, 그리고 개국본이 어딘 티어일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개판이 났거든요. 그런데 김어준과 이동영, 열린공감과 그 개국본 사이에 그 티어를 서로가 구분지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김어준과 이동영은 유튜브도 하지만 공중파를 하기 때문에 개국본이나 열린공감보다 한 티어 위야 라는 게 저쪽의 질서였는데, 이동영하고 김어준이 공중파에서, 정권밖에 공중파에서 쫓겨나면, 그러면 그들은 그 위상을 가지고 개국본하고 열린공감하고, 아마 개국본하고 이동영하고 포지션이 유튜브에서 겹쳐버리고 누가 더 위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열린공감하고 김어준 사이에서도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폭로전으로 가는 지금의 때 분위기, 유튜브판 분위기로 보면 열린공감이 김어준이나 이동영보다 훨씬 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주도권을 가져올 확률이 높죠. 그러면서 김어준이나 이동영은 흘러갔지만 고정 팬들이 있는, 흘러간 그 옛날에, 그러면서 오래된 팬들하고 가지면서 그렇게 되지만 영향력은 극도로 수축이 되지. 그러면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벌어질지, 한번 전쟁이 벌어질지, 김어준과 또 이동영도 자기들 취재 기자들을 확보하면서 열린공감TV와 될지,
대혼란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와중에 김어준이 여론조사 기관을 사람들 유료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판때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대로 만들어 시원의 후원 그리고 스포커 주도권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걸 해석을 하면서 여러 사람 불러다 게스트를 불러다가 뭐 변호사 부르고 기자들 불러다가 쭉 할 텐데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다시 이쪽 스피커로 오게 된다면 이동형과 김어준은 주진우 같은 취재 기자들을 끌고 오지 않으면 열린공감TV한테 빌릴 가능성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자, 좌파 유튜브판이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었던 좌파 유튜브판이 어떻게 개판이 될지 저는 개판이 되라 주술을 걸면서 서동열을 부르면서 쟤들이 개판되는 꼴을 구경을 하랍니다. 근데 우파 유튜버들도 워낙에 개판이라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 이 개판 난 것처럼 좌파 유튜버들 개판 나라 이렇게 고사를 한번 지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그거죠. 또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 누가 공중파로 데뷔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시기 질투가 엄청나게 그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